한국이 사랑하는 보라매가 T-50과 비교되지 않는 웅장한 엔진음을 내며 힘차게 창공을 날았습니다. 착륙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써 체계 개발의 62%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남은 38%의 체계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바랍니다. 피땀 흘려 성공적으로 개발하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살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KF-21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T-50을 살펴보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는 한국이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인데요.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인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만약 초도 비행에서 문제라도 발생하면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죠. 따라서 국민들에게 공식적인 초도 비행을 보여주기 전에 비밀리에 초도 비행을 마쳤습니다. 2020년 8월 20일에 비공식 초도 비행을 했고요. 2020년 10월 30일에 공식적인 초도 비행을 했습니다. 공식과 비공식 초도 비행이 2달 정도 사이에 이뤄졌죠. 그럼 KF-21은 어떨까요? 국민들이 관심이 T-50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요. 비공식 초도 비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 비공식 초도 비행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모습을 보면 생각 외로 많은 부분에서 KF-21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5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50 기본 개발 기체는 TA-50이었습니다. T-50 제작 후 기체를 키우는 개조를 통해 TA-50을 개발하는 것보다 TA-50을 개발한 후 무게추를 달아 T-50으로 이용하는 쪽이 효율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TA-50에 장착될 날개 끝 무장 부분이며 레이더 장착 공간에 무게추를 달아 T-50을 제작했습니다. 기관총을 장착할 공간도 만들어뒀고요. 이렇게 기본 개발 기체에 따라 개량 사업을 진행할 때 기체를 다시 설계하는가? 혹은 간단한 업그레이드만으로 개량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KF-21 블록1은 내부 무장 공간이 있는데요. T-50의 개발 방식을 볼 때 기본 개발 기체가 블록 3로 추측됩니다. 블록 3에서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기 위해 내부 무장창과 비슷한 무게추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블록 1과 블록 2로 생산된 기체를 약간만 변형하면 내부 무장창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말이죠. T-50에 레이더와 무장만 장착하면 TA-50이 되고 TA-50에 레이더 경보 수신기와 체프 등만 장착하면 FA-50이 되듯이 말입니다. T-50에 레이더와 간단한 무장을 장착하는데 일주일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KF-21 블록 1과 2의 내부 무장창 활성화도 T-50처럼 간단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무장을 장착하지 않은 블록 1은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0.5m 이하로 알려져 있는데요. 업체 연구원의 비공식 발언에 의하면 내부 무장창 장착 시 RCS는 0.08에서 0.3m입니다. 5세대에 가장 근접한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나 중국이 보유한 5세대 기체의 실제 RCS는 0.5m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KF-21에 내부 무장창만 장착하면 0.1m 이하인데요. 5세대 전투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을 스텔스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스텔스기에 가까운 기체임은 틀림없고 중국이 자랑하는 기체들에 비해 성능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T-50의 RCS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KF-21에 도입한 S자형 공기 흡입구 덕트, 블렌디드 윙 바디 기체 구조 등이 T-50에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S자형 덕트는 레이더 반사를 줄이기 위해 공기흡입구 안에 배관을 S자형으로 만드는 것이고, 블렌디드 윙 바디 기체 구조는 몸통과 날개의 구분선을 없애 레이더 반사를 줄이는 것입니다. 블렌디드 윙은 연료 절감에도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T-50의 RCS는 실험실에서 1.2m로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스텔스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텔스 기술들이 KF-21에 녹아들었죠. 참고로 4.5세대 전투기인 라팔이나 타이푼 등의 RCS는 1m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는 메타물질인 Ti3CN을 개발했는데요. 55나노미터 두께로 적층하면 99%의 전자파를 차단합니다.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인데요. 이는 세계 최고 성능입니다. 현재 실용화 연구 중인데요. 단순 페인트나 코팅만으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화가 되고 나면 FA50의 단순 페인트만으로 4.5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50은 FA50 개발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는데요. T50의 중량이 작은 것은 FA50 개발을 위해 여유 예비 공간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또한 임무 컴퓨터는 80% 예비 성능을 가지고 있고 메모리 70%, 네트워크 대역폭 70%, 발전 용량 50%의 여유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F21도 배치 3 이상을 위해 상당한 여유 공간과 여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항공모함 건조가 가시화되면서 함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KF21 함재기형 개발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T50은 훈련기이기 때문에 초보 조종사들이 조종하는데요. 초보 운전자가 종종 급정지, 급발진하는 것처럼 초보 조종사들의 착륙은 거칠기 그지없죠. T50은 매우 강력한 구조의 랜딩 기어와 브레이크 시스템을 채용했습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일부 기체는 함재기와 유사한 테일루크까지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이미 도입한 경험은 KF21의 함재기 개발을 쉽게 만들겠죠. T50은 외산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체 개발을 중요시하는 한국 특성상 그동안 개발하지 않았을까 기대해 봅니다. 세계는 KF21을 동체자동 체결 시스템으로 결합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는데요. 동체자동 체결 시스템은 3등분된 동체를 결합할 때 컴퓨터가 최적의 상태로 결합하게 제어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 보잉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해 T50 생산 때 이미 사용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T50 한 대 생산에 22개월이 걸렸는데요. KF21 생산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93년 개념 설계 중이던 T50은 A, B, C 세 가지 종류의 설계가 추진되었습니다. KF21의 시제품에 이미 내부 무장창 공간이 있는데요. KF21은 배치 1, 배치 2, 배치 3의 설계가 동시에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T50은 모자란 기능은 모두 도입했는데요. 하나하나 자체 개발해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비싼 항전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했는데요. KF21도 주요 항전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하나하나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T50의 F404 엔진의 국산화율은 26%였는데요. KF21의 F414 엔진의 국산화율은 39%입니다. 사실 F404 엔진을 한국형으로 개량하면서 F414 엔진보다 비싼 단가에 도입했는데요. 개량하면서 쏟아 부은 돈이 헛되지 않은 거죠. FA50에 F414를 장착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성능도 올라가고 가격도 내려가게 되는 거죠. KF21은 시제품에서 65%의 국산화율을 달성했는데요. T50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라는 미국과 동맹이 끊어지자 보유 중인 F14가 고철이 되었는데요. 후속 지원이 없는 전투기의 한계를 보여주었죠. 이런 모습을 본 한국 정부는 한국 전투기 개발의 필요성을 알았고 1985년 정부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1990년 삼성항공 현재 카이가 주계약자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1992에서 1995년 탐색 개발을 했고요. 1997년 체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체계 개발을 시작한 2달 뒤 한국의 암흑기 IMF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삼성항공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화 지불 위해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T50은 2002년 초도 비행, TA50은 2003년 초도 비행, FA50은 2011년 초도 비행을 했습니다. TA50과 FA50은 동일한 기체인데 초도 비행에 8년이나 걸린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FA50 개조 개발 사업 타당성을 2007년에 조사했습니다. 레이더 문제로 2009년에 첫 도면이 나왔고요. 그러니 그리 오래 걸린 것은 아닙니다.
T50은 KF-X용 기술 시즌기로 사용 중인데요. 한국 내에서 개발 중인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T50은 한국 전투기 사업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50 개발자들 대부분이 KF-21 개발에 힘쓰고 계신데요. 한국 전투기의 진화를 이루고 계신 개발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K9 자주포 연구원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진국을 따라 개발했지만 지금부터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개척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주포는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말이죠. KF-21이 K9처럼 세계를 선도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